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 위기라는 의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군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의 존립을 흔드는 절실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하동군은 청년 주거 지원과 육아수당 도입 같은 생산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직면한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오늘 하승철 하동군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게 올 한 해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됐고 네. 민선 8기의 시간도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시간 소회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출범을 할 때 엄청난 빚과 그리고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감을 갖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1,500억 원이 넘는 채무성 자금을 갚아 나오면서도 또 미래도시를 위한 투자, 또 농업, 청년, 또 기농기촌과 같은 이런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장님마다 스타일이 있겠지만 저는 옳은 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그 신념을 위해서 정책을 정성들여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나의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군수 취임 이후에 그동안의 발자취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아쉬웠던 흔적이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말씀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 성과만큼 내가 좀 자신 있었다. 네, 네. 예, 좋은 결과물이었다. 좀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컴팩트 매력 도시라는 이름, 즉 편리하고 예쁜 도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담아내는 것이 지역의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추진했고 성과를 낸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아쉽다고 한다면 예. 고등학교 통합 문제를 성사를 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하동고등학교하고 하동여고의 통합을 이루지 못해서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경남 꼴찌인 하동군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렇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좌절이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들도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들은 나쁜 정치적 선택을 한 그런 분들이 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따뜻하고 올바른 미래를 향한 정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사안은 무엇보다 이제 학령 인구 감소가 가장 주되는 배경이었었고 네, 네. 오늘 저희가 주로 이야기할 인구 감소 위기와도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예, 밀접한 관계가 예. 있습니다. 예. 참 이처럼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대전환이라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네. 에너지도 해당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이 있어서 예, 예.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는 2027년 폐쇄를 앞두고 있는 하동 화력발전소 2, 3호기를 대체할 LNG 액화 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설 계획 최종 승인 뉴스입니다. 네. 소감부터 들어봐야겠는데요. 하동 화력발전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코어 발전소로서 많은 전력을 생산해 왔습니다만은 석탄 발전소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자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폐쇄를 앞두고 지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LNG 복합 발전기를 우리 하동 지역에 유치를 하게 됨으로써 그 경제적 충격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기간이 내년에 26년에 환경 평가를 하고 27년부터 3년간 이렇게 건설하게 되는데 건설 인력만 해도 13,000명 정도고 또 각종 그 이후에 30년간 운영하면서 세금이라든지 운영비 지원 등등이 한 1,000억 원 정도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인구 유입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네. 충분히 우리가 호재로 볼 수 있는 뉴스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하동군이 이미 닥쳐 있었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올해 3월 산불이 있었고 또 7월 집중호우가 있었고 이제 자연적 재난이나 악재였는데 이게 이번 재난이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마주해야 된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동군이 이번 재난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또 어떤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듣고 싶거든요. 네.
지난 3월에 하동에서 이렇게 난 큰 산불은 제가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많은 재난 현장을 지휘해 봤습니다만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크다 이렇게 절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산불의 경우 3주 동안 연속으로 타서 1,400헥타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현장 책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소방서와 경찰서가 자기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의 대처를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주민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또 노력을 해주셔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산불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7월에는 집중호우가 있어서 646mm의 비가 옥중면에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방이 유실되고 또 이제 딸기 시설 하우스가 이렇게 썰려 나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용 재원을 다 모아서 딸기 농가를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한수 지사님과 또 지역국회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렇게 선포가 되어서 재난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중앙정부의 발빠른 지원도 감사한 일입니다. 산불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산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낯설 경우에 무엇보다도 산불에 접근할 수 있는 임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동군의 임도는 62개의 노선에 한 160km 정도인데 산불을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도를 철저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밝혀보니까 180개 노선에 한 470km 정도의 임도가 필요하다. 그리드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략을 우리가 이번에 수립을 하고 정부랑 협의해서 차근차근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산불이 나니까 가장 급했던 것이 헬기였습니다. 지금은 함양산청하고 우리 하동이 헬기 한 대를 임차해서 나눠 쓰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정부와 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내년 1월경에 헬기를 한 대 더 추가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게 되면 제때 좋은 정보를 갖고 위급한 상황을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하동군의 지휘 차량이 없어서 지휘 차량을 이번에 새롭게 도입을 해서 다음 주부터 운용이 되어집니다. 산불 진화대원이 39명 정도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진화대원과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진화 인력, 지원 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전국 최초로 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산불 진화대를, 전문 진화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단을 또 꾸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중요 건축 문화재 주변도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산불이 나더라도 완벽한 대응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재난이 이제 기후 위기 속에 일상화되더라도 그 피해만큼의 일상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군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오늘 군수님 모시고 원래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 했던 인구 감소 위기에 하동군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내년부터입니다. 하동형 육아 수당을 지급하겠다. 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하동군의 인구가 4만 명 정도 수준이고요.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80명 이하입니다. 이렇게 인구 소멸의 절대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은 한 해에 100명 미만의 인구가 태어날 경우에는 10년을 거쳐도 인구가 10,000명이 안 된다는 1,000명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특단의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정책적 실험도 있었고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충분한 만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에게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그 선진국의 사례도 있고 또 이웃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랑 의논을 했는데 하동군 자금으로 육아수당을 60만 원 이상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부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2년 동안 이렇게 집요하게 정부
정부를 설득을 해왔고 그 결과 지난 10월에 드디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나게 되면 첫 1년간은 출생수당을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70 미만 83개월까지는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드리게 됩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먼저 시도했던 전남 강진의 경우 그 정책적 효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저희들은 마찬가지로 22년에 인구가 90명 정도 태어났었는데요. 그 이듬해에 시행이 되고 난 그 이듬해에 160명 이상씩 이렇게 인구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지에 있는 현지 주민들의 출생률 정대가 7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분명한 효과가 있는 정책인 만큼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아동형 육아 수당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도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태어날 아동의 미래들을 위한 시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 효과가 또 실제로 어떻게 이어질지 또 기추도 주목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재를 할 수 있는 우리 아동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네, 네. 전국 최초 영원형 임대주택, 네, 아동 네. 청년타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 추첨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정착형 영원 임대주택이죠. 처음에는 그 세를 좀 받습니다. 받고 만약에 그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계속 정착을 하게 되면 예. 다시 그걸 돌려드리는 그래서 정착형 영원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보니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임한 직후부터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각종 공모 사업을 모조리 응모를 해서 5개 사업을 받아와서 종합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번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45세대의 이 청년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응모를 또 공모를 해보니까 200명이 훨씬 넘는 청년들이 응모를 해서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2월 20일경에 예. 저희들이 공개 추첨을 해서 네.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임대주택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이렇게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비용도 그렇고 절차도 매우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족한 공공형 청년주택의 경우 106세대를 이렇게 공공에서 더 짓고 그 이후에는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면 행정에서 그것을 사서 공급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청년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에 관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이제 당연히 호응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정 수요가 보장이 되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주택에 대한 투자를 분명히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로써 이제 하동 청년타운에 뭐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아무래도 세대수가 그 필요한 청년만큼 못 따라간다면 네. 민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또 보완해 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앞서 나눴던 그리고 군수님 말씀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와 개를 같이 하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동군의 경제 그 중심에는 농업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역시나 인구 감소처럼 뭐 네. 고령화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청년 농업인의 감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네. 이에 대한 고민, 인력난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농업 지원 정책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동은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해서 이렇게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정통적인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은 단순합니다. 하동의 어느 곳에 계시든 우리 귀농귀촌 인구가 대폭 늘었거든요. 또 청년 인구 유출도 대폭 줄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작물을 선택해서 이렇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지역 소멸 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대적으로 농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에는 15% 내외의 예산 비중에서 계속 22% 이상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만 해도 이렇게 1,285억 원을 농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22% 정도의 비율을 보였고 내년에는 1,460억 원 정도를 다시 투자를 더 하여서 23% 정도 예산 비중으로 더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하동의 농민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농업을 할 수 있는 벼농사 지원의 예를 들어보자면 벼농사를 지을 때 느낄 수 있는
애로사항에 되는 농약을 치는 비중이 지금까지는 2회였습니다만 예. 제가 작년에 1회를 더 늘렸고 무상으로 농약을 대신 쳐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또 무상으로 농약을 이렇게 쳐드리면 방제를 해드리면 농업에 대한 걱정을 대폭 잊을 수가 있겠죠.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주민들이 농민들이 원하시는 특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는 5년 정도 기다려야 자기가 신청한 순서가 왔는데 요즘에는 신청하는 그 해에 바로 모든 지원을 다 해드리게 되고 자그마한 편의 장비까지도 다 사드리게 됩니다. 예.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요. 취임할 당시에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해외 노동자에게 크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 구조였습니다만 당시에 12명 정도가 해외 인력이 있었고요.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 규사를 짓고 또 다문화 가정의 고국 친척들 성실한 분들을 초빙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예. 아무도 인력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동의 특별한 또 농작물이 녹차인데요. 기존의 침출차 시장도 좋았지만 가론 녹차 시장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하동의 가론 녹차가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을 저희들이 크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 영농 단지를 대규모 차밭을 만들어서 기계화를 통해서 또 차의 수출에도 예. 저희들이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쌀 문제인데요. 쌀은 모든 농업의 근본이 됩니다. 수출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장 23년 4년도에 500톤, 올해 한 600톤, 내년은 700톤 정도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쌀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농협 등이 이제 쌀을 수매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생기고 정부의 경작 면적 감소 정책을 정면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또 쌀 수출에도 내년에 전국 1위를 한번 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원대한 포부가 있으시고 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군정의 시책에 있어서 이 지원이란 시책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절대 없도록 다각적인 지금 접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국민들 평소 만나시면서도 여러 말씀 들어보실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국민들 중에서 네. 야, 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그건 아깝더라. 네. 이런 얘기는 많이 안 들어보세요? 저도 많이 아깝게 네.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 15만 원씩 드리게 되면은 소비도 진작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들도 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소비의 역량을 더 키워주는 제도라고 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그러면 의미 있는 변화를 낳는 생산적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군에도 다양한 형태의 무상적 지원책이 많습니다. 하동군의 1년 지방세가 304억 원 정도인데요. 기본 농업 소득뿐만 아니라 기본 소득제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남해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동도 그 돈이 그대로 기본 소득제도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분명한 구체적인 변화를 낳을 수 있는 생산적 무상 지원 정책, 복지뿐만 아니라 관광이든 또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무상적 지원 정책 수단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직접적으로 많이 개발을 해왔습니다. 예. 뭐 조금 소개를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동행 육아수당 같은 경우는 월 60만 원씩 드리면 그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 더 많이 낳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6년, 7년을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반값 여행을 또 전면적으로 내년에 실시를 합니다. 반값 여행이요? 예. 30억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럼 하동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여행 비행비를 반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관광 명소가 나올 것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겠죠. 그러면 그만큼 더 지역에 더 큰 소득을 낳고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무상 버스를 우리 경남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농약 무상 방제라든지 이런 정책들, 그리고 외 임대형 그 주택 같은 경우도 군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동에 보건의료원을 새롭게 지어야 되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오긴 합니다만은 거기도 군비가 100억 원 이상 소모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 버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임용 목욕 쿠폰을 10만 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생산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느냐를 맞추어 놓고 기본소득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런 정책에 304억 원의 예산을 그런 쪽에 쓸 것이다. 예. 그것이 저희들이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동형 생산적 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네네. 근데 사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이 군의회와의 소통도 또 중요해야 네네. 잘 이루어져야 네.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무상적 그 지원, 생산적 지원 정책들도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이 한신공연과 이 공사금 대금 그 지불 청구 소송에서 저희들이 선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축해 두었던 자금 중 일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민생특별지원금도 한 1, 2회 정도 해서 예.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좀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조례를 만들고 또 예산 심의를 총괄 결정할 의회의 또 역할이 중요합니다. 항상 저희들은 의회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도 이제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 네. 또 군수님의 말씀도 귀를 기울이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5년 마지막 달 1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군수님 임기 동안에 이것만큼은 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리고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 하는 방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비전으로서 편리하고 예쁜 도시를 뜻하는 컴팩트 매력 도시를 제창을 했습니다. 모든 쇼핑, 의료, 교육, 행정, 문화, 복지 이런 전 차원에서 지역 내에서 작은 공간 내에 집약시켜 놓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면서도 그 공간이 아름답고 예쁘고 쾌적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지향 목표인데요. 이런 정책들이 3대 거점과 작은 마을 단위까지 버텀업 방식과 하향식 방식으로 다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대 거점 사업에 저희들이 컴팩트 매력 도시 사업을 1조 한 5천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70% 정도의 사업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했거나 기획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컴팩트 매력 도시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이고요. 예. 당장 12월 3일 착공한 보건의료원을 순조롭게 잘 개통하도록 하는 그런 준비와 또 청년타운의 완공도 도모를 해야 되고 연 3만 명의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하동 아카데미의 공간인 평생학습관도 내년 2월이면 완공이 되어집니다. 이런 작은 중요한 성과들을 순조롭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산적 무상지원 정책이 민선 국위에서도 계속 활발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도 준비하고 그 기틀이 되는 사업들을 잘 마련하는 것이 제가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날씨도 참 매서워지고 있고 그리고 독감도 유행한다 그러고 예, 그런 12월이고 연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걱정도 군수님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요것만큼은 내가 전하겠다 하는 마무리 말씀 있을까요? 흔히 하동은 대한민국이 남겨둔 마지막 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동에 와서 거닐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힐링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 하동의 매력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동만의 고유한 매력을 잃지 않고 하동 사람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이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팩트 매력 도시를 잘 만들어 가야 되겠죠. 피부로 와닿는 주민들의 삶 속에 녹아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손잡고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소망합니다. 네.
지역에 쌓여있는 여러 이 도전을 마주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승철 하동군수의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승철 하동군수와 함께한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